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해남에서 항일 의병투쟁과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를 기리는 합동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노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해남 항일운동 합동추모제는 추모사업회가 주관하고 광주지방보훈청과 전라남도, 해남군과 대흥사의 후원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식전 행사인 문화공연과 헌신낭도, 대흥사 스님들의 추모제에 이어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임진왜란으로, 정유재란으로, 병자호란으로, 동학농민은 혁명군으로, 항일의병으로 희생당하신 우리 고향 해남 우리 조상님들이십니다. 해남에서는 1909년 항일투쟁을 하던 의병 60여 명이 심자감에서 일본 헌병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열사와 애국지사가 3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59분의 공식 희생자 명단을 발굴하였고 5년 전인 2013년에 구술체육관 남쪽 대남광장에 합동추모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본행사에 이어 1박 2일 일정으로 항일 독립운동 선진지를 겨나가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해남군의 새로운 발전 동력에 대해 고민하는 미래 설계를 위한 전문가 초청 종합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남군은 첨단 스마트팜 단지, 수산물 식품 가공 단지, 해남 어울림 도시재생 사업과 청년마을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 형식의 토론회에 그쳐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해남군은 종합순위는 물론 세부 항목에서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이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고 해남군이 속한 군 단위 농어촌 그룹에는 8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 역량과 재정 역량, 그리고 주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가에서 해남군은 종합순위 41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3개 항목에서도 순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2위부터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순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순위와 세부 항목에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영암군과 해남군이 유일합니다. 장기간 군수부재 사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공직사회 정체성이 계속되며 이 같은 분위기가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 평가를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해남군 내 17,000헥타르에 보급될 예정인 모짜리 상토의 공급업체 7곳이 선정됐습니다. 농가들은 7개 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별 일발, 친환경, 매트 상토를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우량상토 공급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와 병충해에 강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축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2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12월 완공된 황산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상 1층 300평 규모의 정육, 농수산, 카페, 베이커리 등이 입점해 있고 넉넉한 주차시설을 갖춰 지역민의 편익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적법화 이행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아 보입니다. 육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운영지침 발표와 국회 법률안 통과에 따라 이번 달 24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1년여 동안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가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면 최대 1년 이상 이행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축사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절차 또한 만만치 않아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의 기간 연장일 뿐 적법화를 못하는 농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소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처벌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400제곱미터는 내년부터, 그다음에 300제곱미터 미만은 2029년인가 4년인가 이때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한편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축사 폐쇄, 사용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7, 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해남 옥공예를 다룬 해남 옥문화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해남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옥으로 제작한 낙관과 찻잔, 비녀, 지압봉 등 옥공예 향토문화재의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돼 있고 옥문화 역사 이야기와 해남의 옥공예, 옥매광산 광부 수몰 사건을 다룬 다큐 상영 등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남읍에 있는 세 곳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넣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정화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벽화 그리기는 자연스토리 문화원 윤문희 대표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고 해남공고 학생들도 벽화 봉사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으로 온 뒤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 중인 평양 주민 김련희 씨가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씨는 이날 강연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사모학당이 함께 강의를 수강할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달 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며 강의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데 학비는 상하반기 각각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